전략적인 초촉성 재배로 고수익 창출. 일찍 수확하는 만큼 높은 수익을 올리죠. 8월에 정식해서 11월에 수확하면 재미가 좋습니다. 자가 설계 제작 3중 스마트팜. 1년 동안 전국에 한 40군데, 50군데 이상의 스마트팜 농가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히트펌프 전기 방식으로 생산비 절감. 등유 난방 사용 농가 대비 10분의 1은 절약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다 돈을 버는 거죠. 남들보다 아끼고 부지런히 수확한다는 성실하고 똑소리 나는 부자농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부지런한 부자농부를 찾아 바지런히 길을 나선 우리 영패대. 소리 들리는데? 아니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17소녀처럼 까르르 어머님들이 뻥튀기 드시며 이야기꽃 피는 중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역전의 어서 부자농부에서 들어온 것 왔거든요. 같아요. 어서 많이 뵌 분이네요. 이거 참 맛있다는 그런 분 아니세요? 이거 좀 하나 드세요. 보여줘봐요. 안 되지. 뻥튀기로요? 부자농부가 있다서 찾아왔거든요. 혹시 아세요? 예, 알지요. 그 양반 공부도 잘했다지요? 대기업 다녔다고 하대. 일도 엄청 잘한다고 하더만. 생긴 것도 잘생겼대. 공부, 외모, 일, 거기에 돈까지? 없는 게 없는 진짜 부자인데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동네 입구에 있는 큰 하우스 있어요. 잘 지어놓은 거.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동네 입구에 잘 지어놓은 큰 하우스. 헤맬 것도 없이 눈에 딱 띄는 그곳으로 지체 없이 찾아갔는데요. 아니 여기 농장 아니고 뭐 연구 사무실인가 봐요. 촬영 온지도 모르고 너무 진지하게 회의 중인데요. 혹시 부자농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찾았습니다. 부자농부. 어떤 작물로 네네. 부자가 되셨어요?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네, 저 따라오세요. 네. 마을 어머님들이 칭찬 일색인 부자농부. 그가 재배하는 작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꽃이 쫙 이쁘게 펴 있잖아요. 아하, 한겨울 눈꽃 같은 흰색 꽃이 부자농부의 작물인 거군요. 꽃으로 저희가 부자가 되진 않고요. 이 꽃이 수정이 되면 새콤달콤한 딸기입니다. 눈으로 한 번, 코끝으로 두 번, 혀끝으로 누리는 새콤달콤한 맛에 세 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딸기입니다. 딸기로 연매출 2억 원을 올리고 있는 강영재입니다. 딸기 재배 3년차 강영재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3,500제곱미터. 오직 딸기 농사를 위해 하우스 설계와 재배법을 처음부터 계획했다는데 그 비법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아침. 그런데 이곳은 암흑천지입니다. 그때 개벽하듯 천장이 열리고 부자농부는 딸기밭에서 이른 봄을 시작합니다. 얘들아 일하자. 얘들아.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설마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걸까요? 저는 이 딸기밖에 안 보이는데요. 추워서 애들이 활동을 안 하네. 안 되겠다. 직접 깨워야겠다. 어디 숨어서 자는 거 아니에요? 설마 얘네들이에요? 잠자는 볼의 심기를 건드리니 사방으로 날아들입니다. 깨우는 이유가 있었네요. 저희 양봉벌이라고 하는 수정벌이 좀 추워가지고 아침에는 잘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깨고 나면 수정볼답게 이껏 저껏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존재감 확실한 검은 볼은 뭔가요? 호박벌이라고 하는 벌은 활동성이 훨씬 더 좋아가지고 수정하는 데는 호박벌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이 지나치게 활동성이 좋다 보니까 꽃이 없으면 꽃을 갉아먹어서 오히려 기형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이,
꿀이랑 꽃가루만 먹어야지. 아주 야무지게 먹었네요. 그래서 기형과는 최소화하되 수정은 활발하도록 꿀벌과 호박벌의 개체 비율을 2대1로 조정해 균형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발한 녀석과 소극적인 녀석의 호흡이 짝짝 맞아 완벽한 딸기를 맺는다네요. 지금은 이제 2화방째 수정을 하고 있고요. 1화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월 28일 경부터 수확을 해서 5톤 정도 지금 수확이 끝났고요. 그럼 첫 수확이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초촉성 재배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예? 초촉성 재배요? 정황상 초스피드로 재배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가능하게 한 밑거름이 여기 있답니다. 의기양양하게 우리 제작진을 안내한 부자랑부. 아니 그런데 바짝 비틀어 말라버린 빈 화분뿐인데요. 이거 비법 맞아요? 저 같은 경우 육묘를 5월 달부터 해서 8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육묘하시는 분들은 이제 촉성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꽃눈을 형성하는 화분화라는 거를 그 일정에 맞춰서 시키시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초촉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 화분화 유도 자체도 좀 더 당겨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환경 조건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촉성 재배가 보통 9월 중순에 정식해 12월에 첫 수확을 한다면 부자농부의 초촉성 재배는 8월 말에 정식해 10월 말에 촉성보다 한 달 이상 더 빠르게 첫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른 수확 시기를 기준에 역순으로 육묘를 생장시켜 개화되도록 꽃눈이 만들어지는 화분화 단계를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기술인데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어린 육묘가 뜨거운 여름 온도를 이겨내고 꽃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손을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육묘장에서부터 일평균 온도를 25도 이하로 낮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광막을 써서 해의 길이를 조금 짧게, 그러니까 단일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포트 하단이나 이런 쪽에다가 차가운 물을 돌려줘서 좀 더 시원하게도 해줘야 되고, 비료 양을 조절해서 딸기가 가지고 있는 질소의 양도 줄여줘야지만 7월달, 8월달 고온기에 화분화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 정성 덕분에 화분화된 모종을 8월 말에 정식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일찍 초촉성으로 딸기를 수확할 수 있었답니다. 10월 말 남들보다 한 달 이상 먼저 시장에 내두는 딸기는 한여름 고생을 한시름에 씻어주는 고수익을 내준답니다. 보통 촉성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12월에 이제 출하를 시작하잖아요. 1월 초 시기보다 11월 달에 판매되는 가격은 한 2배 이상이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요 1화방 11월 달에 수확하는 딸기의 매출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초촉성 재배 수확으로 매출을 증대시켜라. 동네에서 제일 큰 하우스. 크기만 크다고 알아서 작물이 자라주는 것은 아닌데요. 초촉성 재배가 가능하도록 이 하우스도 한몫 단단히 한답니다. 하우스 전체가 다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바깥쪽에 보이시는 비닐이 1중이 있고요. 지금 제 손에 닿고 있는 게 2중. 뭐 이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격 커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까지 해서 3중 이렇게 하우스 전체가 되어 있고요. 천장 쪽도 비닐이 1중이 있고 바로 밑에 알루미늄 스크린이 있고 그 밑에 다격 커튼 이렇게 해서 총 3중으로 하우스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세 겹으로 단단히 빛의 양을 조절할 뿐 아니라 최적의 딸기 생육 환경을 위한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밀폐성이 좋으면 외부 기온이 많이 떨어져도 내부 기온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거든요. 야간에는 이제 10도 정도 잡아주고요. 주간에는 최저 15도 이상 잡아주고 있습니다. 요 시설만 갖고 초촉성 네네네. 재배가 가능한가요? 이 시설만 가지고 초촉성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럼 그렇죠. 뭐가 또 있군요.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드러난 초촉성 재배 비법. 어허, 혹시 이 대포같이 생긴 것도 딸기 쑥쑥 자라는 데 도움을 주나요? 뭐에 쓰는 물건인지 난방장치 같은 느낌인데요. 이 대포같이 생긴 거는
CO2 발생기라고 합니다. CO2요? CO2는 네.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산화탄소하고 CO2는 다른데요. 아하, 그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용 PD 학교 졸업한 지 좀 됐거든요. 식물들은 이제 광합성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합성을 할 때 탄소, 수소, 산소가 필요한데 그 탄소를 이렇게 저희가 공급해주는 이산화탄소를 통해 가지고 한 800에서 1000ppm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딸기가 광합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도의 농도만 맞춰주고 있고요. 이게 CO2도 공급해주면서 열도 또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아침 온도를 일정 부분 유지해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밀폐된 하우스 공간에서 부족할 수 있는 광합성 작용,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공급해줘 생육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자, 또 보여줄 게 있답니다. 오늘 본물 터진 부자농부의 비법 방출. 이 누워있는 풍선 터널은 뭔가요? 구멍에서 바람까지 새는데 말이죠. 비닐 덕트라고 하는데 이 비닐 덕트로 여기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따뜻한 공기를 밀어줘서 전체 공간의 온도를 좀 균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공간을 냉방을 해줘서 작물이 생육하는 데 적정한 온도를 맞춰주고요. 겨울에는 또 거꾸로 난방을 해줌으로 인해서 작물이 생육하기에 좋은 온도 조건을 또 다시 맞춰줍니다.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는 거 사실 뭐 몰라서 못 해주나요? 그게 다 돈이니까 마음껏 못 쓰는 거죠. 전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또 전기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싼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가장 네대를 많이 썼을 때 PD님은 전기세가 얼마큼 나오실 것 같으세요? 둘, 셋, 넷. 난방이 내대로 이 넓은 곳을 데우려면 어림잡아도 수천만 원은 들어가겠는데요. 딸기 팔아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난방을 하는데 딸기 팔아서 안 나올 정도면 난방을 못 할 것 같은데요? 한 작기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 100만 원 전후 정도 난방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1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 이 코끼리 같이 덩치 큰 난방기 4대를 겨울 내내 아침 저녁으로 틀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첫평 하우스에서 난방비가 100만 원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못 묻겠다는 제작진에게 진한 고지서를 내미는 보자랑부. 잠깐만. 말 되는데요? 등유로 이 정도 공간을 난방을 하려고 그러면 못해도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저는 이제 44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대략 한 10분의 1 이상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히트 펌프식 전기 난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라. 생육 환경은 아낌없이 만들어주되 생산비는 알뜰하게 키우는 부자농부의 딸기. 그 맛은 또 얼마나 야무질까요? 맛있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와, 이게 딸기야, 딸기. 이게 딸기 맞아요? 네. 새콤달콤. 맛있죠? 네. 네. 와, 과즙이 풍부하네요. 아, 그럼요. 네, 요거는 서량이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국내 재배 면적 80%를 차지하는 대세 딸기죠. 향 좋고 과육이 부드러우며 병해충에 강해 선호도가 높은 품종입니다. 또 주시는 거예요? 네. 와, 어떠세요? 엄청 달고 네. 시원한데 딸기 맛도 나고 네. 약간 복숭아 맛도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보시면 모양도 조금 다르거든요. 좀 더 뾰족하죠. 이 딸기는 비타벨이라고 하는 딸기입니다. 2019년 육성된 신품종으로 서량보다 비타민C 함량과 당도가 높은데요. 아삭한 식감 때문에 젊은 층에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부자농부는 서량 4동, 비타벨이 1동으로 두 품종의 딸기를 재배해 대중성과 마니아층 2마리 토끼를 잡고 있답니다. 딸기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하겠지만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비타벨의 속이 꽉 찬 밀도.
상대적으로 비타베리가 안쪽까지 좀 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삭거리는 식감이 좀 더 좋고요. 그래서 경도도 조금 더 좋습니다. 비타베리도 논산 지역에서는 꽤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맛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하세요. 다음 날 운동 삼아 종종 걸어서 출근한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걸음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자가 설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것저것 설치하다가 이제 사다리를 하도 많이 타니까 허리에 좀 무리가 갔고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가 좀 파열됐습니다.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는 좋아졌는데 아직도 조금 다리가 불편하긴 합니다. 허리 좀 빨리 나아졌으면 해가지고 운동 삼아서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얼른 좋아지셔야죠. 그나저나 이제 줄줄이 딸기 수확인데 힘들어서 어째요? 오늘따라 유난히 하우스가 더 커 보입니다. 아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딸기 농장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난로 주변에 둘러서는 모습이 아주 낯익은데요. 맞죠? 한 입에 둘러앉은 모습이 딱인 게 아하! 어머님들이 여기 또 무슨 일이세요? 일하러 왔지요. 우리 여기 왜 딸기 따러 와요? 놀기 삼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와서 해요. 2, 3일에 한 번씩 핑크 모자 쓰고 딸기 달인으로 변신한다는 어머님들. 눈에 띄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상처 없이 턱턱턱! 딸기 따는 요령이 어떻게 따로 있나요? 딸 때는요 살짝 잡고 조금 꺾으면 돼요. 이렇게 딸기 이파리가 이렇게 제껴진 딸기가 제일 맛있고 좋아요. 빨갛게 익어야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수분이 많아갖고 진짜 맛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농사를 너무 잘 지시나 봐요. 진짜 맛있어요. 먹으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먹고. 그런데 놀이삼아 하는 일이라 치기에는 손끝이 너무 프로급이신데요. 덕분에 딸기가 금세 수북합니다. 오늘 수확량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한 40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하방이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은 수량이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8하방 정도까지 땁니다. 수확량이 많을수록 매출에 영향을 미치니까 많이 딸수록 좋습니다. 10월 말에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 8화방이라니. 이야, 매일 적금 타는 기분이겠는데요. 오전 일찍 수확한 딸기는 바로 크기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무게를 측정하는데요.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중량별로 선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 상, 중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 같은 경우는 21g 이상, 그리고 상은 16에서 20g, 그다음 중은 15에서 12g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금 선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별 작업까지 끝낸 딸기 너무 싱싱해서 꼭 깎아놓은 모형 같군요. 이래서 어머님들이 강영재 입이 마르게 칭찬하시는 거군요. 입이 마르게 일했으니 살짝 커피 타임입니다. 이렇게 먹는 간식이 꿀맛이죠. 어떻게 핑크 어머님들 오늘 딸기 수확도 즐거우셨는지 궁금하군요. 네, 저 이제 봤네. 모자가 세 분이 똑같으시네. 오. 벌써 3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사장님 만난 지도 벌써 그렇게 됐네. 우리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하기가 편하고 좋아요. 옛날에 하는 거 보면 이 언니도 딸기 따러 다녔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고래 쪼그리고 앉아서 땄어요. 지금은 끌고 다니면서. 일도 아니오. 일도 아니에요. 언니 맨날 거저 먹어? 예, 맨날 걱정. 사장님은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올 거예요. 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네, 아니 계속 오세요. 여사님들 안 했으면 이렇게 못했죠. 네, 이렇게 열심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사님들 오래 일할 수 있게 딸기 농사 잘 열심히 해볼게요. 100살까지 합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100살까지 화이팅! 화이팅! 물심양면 핑크 시스터즈의 응원을 받는 강영재 부자농부. 일머리 좋고 탁월한 농부 같지만 귀농전 그는 야무지는 공학도였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안전벨트하고 에어백 설계 개발하는 업무도 했었고요. 40살이 넘어서 제 개인적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저도 아이가 둘이 있어서
그 아이들하고 딸기 농장 체험을 갔었거든요. 제가 갔던 체험 농장은 너무나 깨끗했고 깔끔했고 환경도 너무 좋았고 와이프한테 나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너무나 흔쾌히 와이프가 오케이 해줘서 그거를 계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던 인생 2막의 무대는 고향인 논산에 펼쳐졌습니다. 1년 동안 다른 딸기 농장에서 현장 실습을 받은 후 연동 하우스를 지어 자신만의 딸기 농사를 시작한 부자농부. 그러나 제자리에 런너를 심는 일반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키운 딸기는 죽어나가기 일쑤였고 초보 농부는 대책 없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해에 죽어나가는 딸기를 봤을 때는 뭔가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이렇게까지 쉽게 죽는다고? 나름 방제라는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데도 더 많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럼 이거를 살리려면 혹은 죽어나가는 게 더 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가 너무 힘들었고요. 실패를 교훈 삼아 육묘장을 세우고 건강한 자가 육묘를 키워 초적성 재배 방식을 시도한 부자농부. 철저한 생육 온도 관리와 양분 공급으로 남들보다 빠른 10월 말에 조기 수확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듬해 5월까지 8호방 수확하면서 매출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딸기 한 주당 얼마씩의 매출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요. 또 아무래도 수익이 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우스에 해가 기울어진 시각. 오전에 수확 선별한 딸기 상자를 상차 중입니다. 농산물은 신선도가 최우선. 매일 직접 배달을 나선다는데요. 귀한 딸기 실은 트럭은 인근의 한 물류창고에 도착했습니다. 판로 걱정 없이 이곳에 딸기 대부분을 출하한다는데요.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저희가 이제 공선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에다 제가 많은 양의 딸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검수 과정은 필수. 그래요. 모범생은 어디 가나 모범생 아니겠어요? 위어방 시장이라 엄청 큰 거 같아요. 1번과라서 논산에 있는 농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도 나오시고 좀 이끌어 가시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도 믿고 받고 잘 쓰는 원물입니다. 믿고 바꿔 먹을 수 있는 부자농부의 딸기.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딸기 출하로 연매출 1억 7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딸기 공선 출하해 납품으로 연매출 1억 7천만 원. 농장에 돌아온 후 다시 딸기 산매경에 빠진 부자농부. 마지막 딸기가 열릴 때까지 일이 끝이 없습니다. 부자농부님, 딸기 농사는 언제 끝나세요? 딸기 농사는 5월 말에 끝납니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 좀 쉬시나요?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는 5월 말에 딸기 농사가 끝나면 6월 달에 바로 또 상추를 심습니다. 에? 딸기 끝내고 바로 상추를 재배한다고요? 별도의 밭이 또 있는 건가요? 딸기 농사를 5월 말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6월에 바로 상추 재배하려면 이 딸기 잎들 추스를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딸기가 끝나면 요 아래쪽 뿌리 부분 쪽까지 낫으로 전부 다 도려낸 다음에요. 바로 옆에다가 다시 상추를 또 심습니다. 딸기 옆 양볼이 남은 상토까지 아주 야무지게 활용하는 부자농부. 6월부터 8월까지 다음에 딸기를 정식하기 전까지 육묘점을 관리하면서 상추 재배를 선택한 이유가 있답니다. 상추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달, 7월달, 8월달에 하는 이유가 그때가 가장 비쌀 때거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틈새 복합 영농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비쌀 때를 공략한 상추 재배. 이 또한 알토란 같은 수익을 올린다고요. 한 작기 하게 되면 상추 출하로만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상추 출하로 연매출 3천만 원. 잠시 후 오늘 납품 끝난 거 아니었나요?
딸기 상자를 챙겨 들고 나선 부자농부. 서량 하나, 비타베리 하나, 곱게 담긴 딸기 상자를 싣고 아주 달립니다. 제법 멀리 이동하는데요. 어딜 가신 걸까요? 딸기 배송지는 한 하우스. 그런데 여기도 딸기 농장 아닌가요? 설마 북극에 냉장고 팔러 간다고 딸기밭에 딸기 팔러 간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재배한 딸기인데 네, 한번 맛 좀 보고 어떤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재배한 딸기의 성적표를 받고 싶다며 제발로 시험지를 내민 셈인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저희 딸기 스승님이십니다. 딸기 농사의 고장 강영식 딸기 마이스터입니다. 처음에 한 1년 정도 본인이 무급여로 우리 농장에서 실제 농사 짓는 것처럼 저랑 같이 딸기 재배를 하면서 이제 교감을 쌓았고, 딸기 재배의 그 추세가 초촉성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딸기를 따서 비쌀 때 딸기를 파는 전략을 쓰는데 그거의 선두주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자 사랑에 아낌없이 칭찬하는 스승님, 과연 딸기 맛도 칭찬할까요? 잘 키웠나. 드실만 하세요? 당도도 입당도로 치면 뭐 한 13브릭스, 14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제 입당도하고 실제 그 기계당도하고 아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아니, 수치로 나오는 건 좀 겁납니다. 네. 얼마나 농사를 잘 지셨나. 스승님의 입당도 13 이상은 나와야 할 텐데 과연 부자농부의 딸기의 당도는? 15.7브릭스. 우와, 성공했네요 부자농부. 제가 요즘 컨설팅을 많이 다니는데 13, 14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지금 15브릭스는 처음 나왔습니다. 딸기를 보니까 언제 나보다 농사 더 잘 짓는데? 좋은 것만 골라와서. 좋은 거. 부자농부 다 됐는데. 내가 부자농부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정리하는 부자농부. 퇴근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어려운 것보다 재밌는 게 더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더 많이 생겼고, 그리고 좀 성취욕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 귀농한 거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하는 진짜 부자농부가 좀 되고 싶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귀농 3년차, 빨리 찾아온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강영재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딸기 공선 출하에 납품 1억 7천만 원, 상추 출하 3천만 원으로 연매출 총 2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초촉성 재배 수확으로 매출을 증대시켜라. 두 번째, 히트 펌프식 전기 난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라. 세 번째, 틈새 복합 영역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몸은 고대도 성취감에 늘 하루가 서럽다는 강영재 부자농부에게 역준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이런 것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맛있는 딸기 잘 생산해서요. 고객분들이 맛있는 딸기 드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채우고 싶은 게 더 많다는 강영재 부자농부. 그 도전에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